자, 이제 동상의 과실 손해조사입니다. 그래서 교재 97페이지가 됩니다. 자, 감귤의 경우에는요, 이 동상의 보장 특약 보험에 특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동상의 과실 손해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상의 보장 특약은 12월 1일부터, 그러니까 수확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이제 동상해로 피해를 보게 되면 이제 손해조사, 과실 손해조사를 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상해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요, 이제 동상해, 이제 동상해로 인한 과실 손해 보험금입니다. 자, 동상해로 인한 과실손해보험금 역시 과실손해보험금이란 공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손해액에서 차기 부담금을 공제한 겁니다. 이걸 이제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손해액, 동상해 보험금에서 손해액은요, 얘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들었던 보험 가입 금액에서 마이너스 보험 가입 금액, 보험에 가입했던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기사고 피해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기사고 피해율을 곱한 걸 보험 가입 금액에서 뺀 금액, 얘를 이 보험금의 한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의 한도예요. 그래서 전체, 예를 들면 전체 보험 가입 금액이, 이 보험 가입 금액이 예를 들면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에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이제 이 보험 가입 금액 2천만 원에다가 기사고 피해율이 나와 있는데요. 이때 기사고 피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주계약 피해율, 이 과실손해보험금이죠. 이 주계약 피해율에서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피해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 이게 이제 이 동그라미 3번이 바로 주계약 피해율인데, 이 주계약 피해율에서요,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요걸 뺀 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기사고 피해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고 피해율만큼만 빼준 거예요. 그래서 기사고 피해율은 이 과실 손해 피해율에서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여기까지 계산한 피해율, 여기 하고요. 만약에 동상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동상해라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전 사고, 요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없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전 사고 동상해가 두 번째라면 이전 사고 동상해 피해율이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더한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친 걸, 기사고 피해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사고 피해율만큼을 뺀 금액을 이걸 한도로 해서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특약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요 금액에다가 이게 이제 최대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이 한도 내에서 동상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다음에 이걸 한도로 해서요, 수학기에 남아있는 그 과실 비율, 그래서 수학기 잔존 비율입니다. 수학기 잔존 비율 곱하기 수학기 잔존 비율이 아니라 수학기 자녀 수학량 비율, 수학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수학기 남아있는 수학기 자녀 수학량 비율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동상해 피해율, 동상해로 입은 동상해로 피해를 입은 동상해 피해율에다가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동상해 과실 손해조사에서 손해액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정리해보면요. 이때 이 동상해 과실 손해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차기 부담금을 뺀 건데, 이 손해액은
처음에 보험에 들었던 보험가입 금액이 있을 거고요. 자, 주계약 사고로 인해서 과실손해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겁니다. 이때 이렇게 피해율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주계약 비율에서 1- 미보상 비율을 뺀 이 비율에다가 이전의 동상의 비율이 있다면 이걸 합산한 금액을, 합산한 비율을 기사고 비율로 해서 이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적으로 이제 지급되는 일종의 지급되는 보험금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그걸 뺀 보험금 가입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죠. 남아있는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여기다가 이 비율을 가지고서 수학기에 남아있는 수학기 잔존 비율, 얘도 비율로 가야 돼요. 그래서 수학기 잔존 비율에다가 남아있는 요 금액을 가지고 이 남아있는 비율에다가 피해본 만큼 그 동상의 피해율을 곱하고요. 곱하기 1 계약자 잘못된 부분을 뺀 겁니다. 피해본 것 중에서 계약 잘못으로 인한 미보상 비율을 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손해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앞부분은 여기까지는 다 이제 계산이 되는 거니까요. 수학기 잔존 비율은 그 공식이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잔존 비율에다가 보험사고가 난 날을 기준으로 대입을 시키면 수학기 잔존 비율이 계해지고요. 우리는 이제 동상의 과실 손해조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이 동상의 피해율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랑 이제 미보상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동상의 피해율은요. 이때는 자 보게 되면 100% 피해 과실수 플러스 80%형 피해 과실수 플러스 자 정상 과실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다 합친 걸 이걸 다 합친 요걸 이제 우리가 기준 과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 과실수 분의 자 피해니까 피해율이 올라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100% 피해 과실수 곱하기 1 플러스 80%형 피해 과실수 곱하기 0.8 이게 이제 동상의 피해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상의 피해를 구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는 이제 100% 피해 과실수하고 80% 피해 과실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동상의 과실손해 조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교재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97페이지를 보시면 자, 동상의 과실손해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가로 1번 동상의 과실손해조사는 수학기에 동상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게 되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먼저 조사를 나가게 되면 먼저 항상 보상하는 채가 있는지 먼저 심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과손이나 작물 상태를 감안해서 보상하는 채로 인해서 피해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표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귤 농지별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역시 분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 가지고 농지별 전체 표본 주수를 과수원의 골고루 분포되도록 표본 주수를 정하는데 다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 표본 주수를 줄일 수 있는데 이때도 최소한 2주 이상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2주를 선정하는 경우는 아까 우리 과실손해조사에서도요 그러니까 수학전 사고조사에서는 줄여도 3주 이상이어야 되고 과실조사는 줄여도 2주 이상 돼야 되는 거고요. 동상의 과실손해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여도 2주 이상 돼야 돼요. 그 이유는 요 두 가지의 경우에는 과실을 다 따야 됩니다. 그런데 수학전 사고조사는 눈으로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 않으니까 3주를 조사하는 거고 이 두 가지 조사는요 힘드니까 과실규를 다 따야 되는 거니까요 2주만 조사를 하는 겁니다. 2주 이상만. 그래서 2주 이상을 이제 조사를 표본주로서 이제 2주 이상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역시 이제 동상해니까 이때 이제 감귤 나무 2주를 이제 표본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표본주에다가 이제 리본을 묶을 거고요. 묶은 다음에 이 표본주의 동서 남북 이 2주입니다. 동서남북 가지에서 일단 먼저
기수학한 과실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감귤이 이렇게 이제 여기 달려 있을 건데요. 주지별로 아주지, 주지별로 아주지가 있게 되고요. 아주지가 있을 거고요. 주지별 아주지에서 이게 감귤이 이렇게 이게 주지별 아주지에 감귤이 이렇게 달려 있을 거란 그렇죠. 감귤이. 그러면 여기서 일단 먼저 이 두 주에서 기수학을 한 과실수를 먼저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미 딴 과실수를 파악을 합니다. 그럼 따버린 걸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요. 당연히 딴버린 건 알 수 없는데 딴 자리를 세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4가지를 정해가지고 그 가지별로 그 가지에서 동서남북 4개를 정해가지고 그 가지에서 딴 자리를 세는 거예요. 딴 자리를 세보니까 총 50개를 땄더라는 겁니다. 그럼 기수학 과실수는 이제 50개가 되겠죠. 딴 자리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기수학 과실수를 조사를 한 다음에 B번 이걸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요. 이제 이게 파악되고 나면 그 동서남북 4가지에 달려있는 과실을 전부 다 따는 겁니다. 전부 다 수학을 해서 전부 수학해서 자 니은번의 C번입니다. 그 수학한 과실을 이번에는 정상과실, 80% 피해과실, 100% 피해과실을 구분해서 동상의 피해과실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자 요 동서남북 표본주 두 곳에서 동서남북 4가지를 정해서 그 4가지에서 딴 자리를 세보니까 50개가 되고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그 4가지에 달려있는 감귤을 전부 다 수학을 합니다. 다 땄더니 예를 들면 150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150개를 이제 정상과실과 100% 폐과실과 80% 폐과실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개를 이렇게 구분을 해봤더니 150개 중에서 정상과실이 100% 폐과실이 예를 들면 뭐 30개가 되고요. 80% 폐과실이 50개가 되고 그다음에 정상과실이 그러면 80이니까 7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동상의 피해율은요, 총 이번에 150개를 땄는데, 그래서 30개가 100% 피니까 150분의 30 곱하기 1 플러스 50 곱하기 0.8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동상의 피해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상의 피해율을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번에 보면 이때 그런데 니은항의 C번에서 선정된 과실 중에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로 병충해로 인한 손해에 해당되는 경우는요, 그 과실은 정상과실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또한 뒷부분인데요. 또한 사고 당시에 기수학한 과실의 이미 수학한 과실 비율이 수학기 경과 비율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기수학한 과실 비율과 수학기 경과 비율의 차이에 해당되는 과실수를 정상과실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요, 이제 그 설명할 부분이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없기도 한 부분이. 왜냐하면 그 표현을 보게 되면, 교재 표현을 보게 되면요, 기수학한 과실 비율과 수학기 경과 비율의 차이가 그 차이가 현저히 큰 경우예요. 그러면 이 현저히 크다라는 것은 얼마만큼 차이가 나야 현저히 큰지를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이 현저히 크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해서 출제할 때 반영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감귤은 또 올해 출제도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약간 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크게 뭐 염두에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이걸 이제 시험화 시키려면 예를 들면 기수학한 과실과 수학기 경과 비율의 차이가 20% 이상 나면 현저하게 큰 차이로 본다라는 규정을 그런 걸 조건을 줘야지만 이걸 문제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지금 당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 신경 쓰지 말고요. 그래서 동상의 피율은 이 기준과실수 100% 기하실수 플러스 80% 정상할수, 이 기준과실수, 이게 기수학 과실수 반영을 하시지 말고요. 기준과실수분의 100% 비과실수 곱하기 1, 80% 비과실수 곱하기 0.8 이렇게 동상의 비율을 구한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보상 비율도 조사를 해서 여기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손해액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 동상의 보험금도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건데 손해액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동상의 경우에 자기 부담금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동상에서 자기 부담금은 좀 계산식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절대값을 세우고요. 여기다가 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이게 작은 거에다가 자, 주계약 피해율 주계약 피해율 마이너스 차기 부담 비율 얘하고 영중에서 작은 걸 보험가입 금액에 곱해가지고요. 절대값을 씌운 걸 자기 부담금으로 하게 됩니다. 이건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이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 전 기간에 걸쳐서 계약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우리는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주계약에서 즉 과실손해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주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과실손해 부분은요. 그럼 이런 경우는요. 자, 예를 들면 보험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 3번에 해당되는 과실손해 비율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곱하기 B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해가지고요. 요걸 적용시켰더니 피해율이 30%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험가입할 때 차기부담 비율은 보험가입할 때 자기부담 비율을 만약에 20%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험가입 금액은 역시 2천만 원이겠죠. 그러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걸 과실손해보험금을 하니까 2천만 원 곱하기 30%에서 2천만 원 곱하기 20만 원을 빼면 결국은 2천만 원 곱하기 10만 원 하는 거니까 10% 되는 거니까 보험금이 2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계약에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했기 때문에요. 보험금이 200만 원이 지급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계약에서 이미 계약자가 부담해야 될 자기부담금을 다 공제를 했기 때문에 동상의 과실손해에서는요. 자기부담금은 0원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0원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공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번 대입시켜보면 자, 보험가입 금액 2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자, 주계약 비율이 30%였습니다. 30%에서 자기부담 비율이 20%였습니다. 그럼 20%를 빼요. 이걸 빼게 되면 10%가 됩니다. 그러면 10%하고 0 중에서 작은 건 0이에요. 10%가 아니라 0이니까 0을 2천만 원에다가 0원을 곱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부담금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죠. 왜? 이러면 주계약에서 과실손해보험금 지급할 때 이때 자기부담금을 이미 공제를 한번 했기 때문에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에서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공식화 시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 자, 과실손해보험금 산정할 때 보니까요. 피해율 이렇게 산정해 보니까 피해율이 여기가 예를 들면 10%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이 20%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손해액이 200만 원이었고요. 자기부담금이 400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200만 원이니까 그것은 0원으로서요.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때는
차기 부담 비율 10%를 마저 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그 차기 부담금을 동사의 과실손해에서 그 남은 것만큼을 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제를 해보게 되면 자, 주계약에서 피해율이 10%였습니다. 그러면 10 마이너스 차기 부담 비율이 20%니까 20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가 되고요. 얘랑 0을 비교해보면 마이너스가 0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를 200만 원에다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00만 원이 됩니다. 얘를 절대값으로 씌우니까 차기부담금을 동상의 보험금에서 200만 원 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기부담금을 공제하는 것, 한 번만 공제하는 것을 산식화시키다 보니까 이런 좀 특이한 공식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기부담금을 계산해서 동상의 과실손해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귤의 경우에 과실손해 보험금과 동상의 보험금 산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9페이지로 가보면 나무 피해 조사, 나무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험금 산정 방법,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 먼저 OD 계산 보험금 산정식이 나와 있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100페이지에 감귤에 대한 과실손해보험금 산정에 대한 내용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의 수학전 과실손해 피해율, 니은번이 과실손해 피해율,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산식을 보면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때문에 복잡한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보다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했던 대로 이 부분을 A로 보고 이 부분을 B로 봐서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곱하기 B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 미보상 비율,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간단하니까 교재 내용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교재에다가는 교재 우리 공지된 교재 내용대로 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101페이지에 보면 그 피해인정 과실수 산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동상의 과실손해 보험금 산정에 대해서 나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자, 102페이지를 보시면 과실손해 추가보장 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손해 추가보장 보험금은 추가보장 보험금의 경우는 총 3가지 품목에 대해서 추가보장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추가보장 보험금이 있는데요. 우리가 봤던 포도하고요, 복숭아였습니다. 그래서 포도하고 복숭아의 경우에 수확감소 추가보장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를 추가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듯이 감귤의 경우에도 총 3가지예요. 그러니까 포도, 복숭아, 감귤 3가지입니다. 감귤의 경우에도 과실손해 추가보장 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보장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금 산식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보상하는 제로 손해액의 차기부담금을 초과하면 이 추가보장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요, 산식은 다 똑같습니다. 포도나 복숭아나 감귤이나. 그래서 추가보장 보험금은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의 10%를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피해율 곱하기 10%가 되는데요. 자, 이때의 피해율은 요때의 피해율은요, 순수하게 이 과실손해 추가보장 특약보험금이기 때문에요, 이 피해율은 순수한 과실손해 피해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과실수, 그러니까 기준과실수라고 하는 것은
기준 과실수는 우리 순수 과실손의 비율에서요. 얘는 정상 과실수 플러스 등급 내 과실수, 등급 외 과실수분의 등급 내 피해 과실수 플러스 등급 외 피해 과실수는 50%만 인정해 주는 거니까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 미보상 비율도 과실손해 본검에서 미보상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이 순수 과실손해 추가보장이니까 과실손해 그 본검에서 적용하는 피해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피해율의 10%를 추가로 본검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OD와 감귤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OD, 감귤, 복분자, 무화과 이 부분은 본검 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학습만 충분히 하면 출제되는 부분은 또 얼마든지 맞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OD 감귤을 봤고요. 이제 복분자하고 무화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03페이지를 보시면 수학 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의 복분자와 무화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 내용이 이제 그 조사 종류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내용이 약간 섞여 있는데요. 우리는 이 공부할 때는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정리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자, 올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강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게 바로 복분자가 됩니다. 복분자요. 그래서 복분자를 그러면 보면 자, 복분자는 보장기간이 복분자는요 수학전 종합위험입니다. 수학전 종합위험. 그럼 복분자는 보험기간이 계약체계를 24, 15태 해서 이제 이 복분자는요 자, 이 계약 체결일 24시가 언제냐면 저는 이제 11월입니다. 그래서 복분자는 계약 체결 24시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 11월 달부터 5월 30일까지는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자,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는요, 특정 위험입니다. 특정되어 있는 위험. 이 특정 위험에 해당되는 것은 태풍, 강풍, 우박입니다.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이럴 때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5월 31일까지 이전까지입니다. 이때를 이제 수확전이라고 하게 되고요. 6월 1일부터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수확 후는 이제 특정 위험으로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분자의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보장하는 기간 동안에 3월 달쯤에 예를 들면 냉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냉해 피해를 입게 돼요. 그러면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다가 그 이후에요, 이제 결실이 완료되고 나면, 자, 그 이후에 최초 이게 5월 30일까지 결실이 아니라 수정 완료점인데요. 복분자가 수정이 완료되면 수정 완료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이 사이에 복분자에 대해서 이제
과실 손해조사를 하게 됩니다. 과실 손해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수확 기간 동안 6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태풍, 강풍, 이 우박이 발생이 되면 특정 위험에 대해서 역시 또 과실 손해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면 104페이지를 보면요. 자, 손해평가 현지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사실 확인 조사가 있습니다. 피해사실 조사는 이제 자연재해 조세, 화재 등의 접수가 있으면 피해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되고요. 자, 이제 105페이지를 보시면 경작불능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과수 중에서 유일하게 경작불능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바로 복분자 하나 있습니다. 복분자는 그 밭에서 이걸 키우기 때문에 밭작물처럼 경작불능 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불능 조사를 먼저 보게 되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경작불능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된 농지에 대해서 하게 될 거고요. 조사 시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에 또는 사고 접수 직후에 하게 되고요. 경작불능 조사는 일단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나야 되는 거니까 보험기간을 확인합니다.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확 개시전까지가 보장기간이니까 그 기간 사이에 난 사고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작불능 조사를 하게 되면 보호사는 제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GPS 면칭으로서 실체 경작 면적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또 하나의 4번 목적 조사를 통해서 조사 대상 농지에서 보호사하는 제외로 인한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인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를 넘겨보면요. 이때 식물체 비율이 65%뿐만 아니라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은 식물체 비율 60% 이상이면서 동시에 계약자가 경불보험금을 받겠다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했는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식물체 비율이 65% 미만이거나 이상이지만 계약자가 경불보험금을 만약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제 향후에 과실손해조사 대상 필요한 농지로 판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경불보험금을 신청을 했다면 그런 경우라면 경불보험금 지급 전에 산지 폐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불보험금은 경불보험금대로 받고 또 남아있는 걸 수확을 해서 또 이득을 얻게 되니까 이중이득 치닫지 못하도록 산지 폐기 여부, 산지 폐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경불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불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은 경작불능보험금은 모든 품목이 마찬가지인데 이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비율만큼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00% 피해가 낮다라고 볼 때 거기서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 자기 부담 비율을 먼저 빼고 100% 사고 났을 때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걸 뺀 이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 이것을 계약자가 반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보험회사가 반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이 100- 자기 부담 비율을 이것을 다시 반으로 나온 겁니다. 요 비율을 곱해가지고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7페이지로 와서요. 자,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복분자의 경우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를 보게 되면 여기죠. 종합위험이라는 것은 복분자는 11월 달 계약 체결했을 때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위험 보장을 하니까 이 기간에 보호사는 재해가 있다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다가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이 종합위험에 대한 과실 손해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위험 과실 손해 조사를 보면 대상 품목이 폭분자입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을 보게 되면 종합위험 방식 보험기간, 즉 계약 체결 입사 시부터 5월 30일까지 이 사이의 사고로서 피해 사실을 확인 조사할 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된 농지 등에 대해서 실시할 거고요. 조사 시기는 수정이 완료된 직후부터 수확하기 전까지 사이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동그라미 4번에 가보면요. 조사를 나가면 항상 보상하는 재가 맞는지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GPS 매칭기와 등으로서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하고 심어져 있는 재식 면적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표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표본 포기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복분자는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표본 포기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분목별 표본 구간수표에 따라 가지고 표본 포기수를 산정을 하게 되면요. 자, B번으로 가서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복분자는 포기로 하게 되는 Q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복분자 과수를 보게 되면 복분자를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복분자가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복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포기라고 합니다. 포기. 이렇게 이제 복분자가 이렇게 되면요. 이걸 이제 얘를 이게 선을 연결하고 와이어로 해가지고요. 이제 얘네들을 다 고정을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복분자를 키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 폭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자, 우리 이 복분자 과수는 1000포기를 키우니까 1000포기를 이제 가입 포기랍니다. 1000포기를 키우는데 가입 포기 수가 1000포기입니다. 근데 평균 우리 복분자 과수는 한 포기당 이제 복분자는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결과모지라고 부르는데요. 결과모지. 결과모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분자는 여기 이제 결과모지가 있게 되고 여기서 다시 여기서 똑같이가 나와가지고요. 여기 이제 이게 복분자가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송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 과수는 1000포기를 키운다. 복분자를. 그리고 이 평년 결과 모지수는 우리는 한 포기에 보통 7개가 평균 한 포기의 결과 모지수가 7개인 1000포기의 이 복분자를 우리는 키운 과수원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자, 다음으로 이 복분자는 보험금을 산정할 때 뭐 과실수로 이렇게 피해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결과 모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 냉해 피해를 입어가지고요. 냉해 피해를 입게 되면 이 결과 모지가 얼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결과 모지가 얼어 죽습니다. 그럼 결과 모지가 얼어 죽으면 복분자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열릴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복분자의 경우에는 피해를 산정할 때 과실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결과 모지가 몇 개가 죽었느냐 그걸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각종 세연제 등으로 결과 모지가 몇 개 죽었느냐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 복분자의 경우에 보험금 산식을 보게 되면요. 이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PL 마이너스 차기 부담 비율인데요. 이때 복분자의 피해율은 평년 결과 모지수를 가지고서 고사 결과 모지수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과수원은 우리 과수원은 한 포기당 개념입니다. 포기당 7개가
결과모지가 있는데 이번 이 보험 보장기간 동안에 각종 재해로 인해서 3개가 죽었다 하면 7분의 3 이게 바로 피해율이라는 겁니다. 피해율이에요. 그래서 복분자는 이렇게 고사 결과 모지수를 가지고서 피해 결과 모지가 몇 개가 얼어 죽었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모지수를 가지고서 피해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이 고사 결과 모지수는 종합위험 기간 동안에 종합위험 보장 기간 동안에 종합위험 보장 기간 동안에 죽어버린 결과 모지수 종합위험 보장 기간 동안에 고사 결과 모지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6월 10일 수확하는 기간 동안에 특정위험 보장 기간 동안에 또 고사해버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위험 보장 기간 동안에 고사 결과 모지수를 합산합니다. 합해서 여기다가 올리면 되는 거예요. 합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전체 보험 기간 동안에 고사한 결과 모지수가 피해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종합위험 고사 결과 모지수하고 특정위험 고사 결과 모지수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산정하는 부분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